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연교입니다. 태평양 섬나라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푸른 바다, 야자수,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섬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은 태평양전쟁의 주요 무대였죠. 그런 태평양제도가 또다시 지정학적으로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태평양 섬나라들을 사로잡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태평양 도서국 tonga를 방문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e've seen is that as China's engagement in the region has grown, there has been some, from our perspective, increasingly problematic behavior, including at the same time the assertion of unlawful maritime claims, something that I've raised extensively when I was in China. 이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太平洋岛国不是任何国家的后院，中国也没有兴趣跟任何国家比拼影响力，或者是谋求所谓的地缘存在或者势力范围。我们希望美方能够真心实意地帮助太平洋岛国发展，帮助有关国家实现发展和稳定。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태평양 도서국에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 살펴보죠.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마셜군도, 나우루,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쿡제도, 니우에, 통가, 사모아 이렇게 14개 되는 독립된 각각의 섬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 나라들의 국내 총생산 GDP를 모두 합치면 대략 411억 달러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미국 GDP의 0.16%, 중국 GDP의 0.23%, 한국 GDP의 2.5%에 불과한 작은 경제 나라들이죠. 전통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호주, 뉴질랜드와 가까운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이 나라들에 공을 쏟기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피지에서 열린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이 지역을 이례적으로 장기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중국은 첸보 전 피지 대사를 초대 태평양 도서국 사무 특사로 임명하죠. 중국이 왜 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전략적으로 중국은 이 태평양 섬나라들을 개발도상국 간 파트너십인 남남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0년대부터 개발 협력과 투자 등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관여 외교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With that, of course, that comes more opening for China in terms of One Belt, One Road, in terms of economic assistance to make friends in Latin America, Africa, Pacific Islands.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상품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와 중국이 제공하는 원조 혜택을 강조해왔죠. 이런 움직임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 큰데요.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과의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듯이 중국도 그런 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회의 표결에서 이 태평양 섬나라들의 지지가 중국은 필요합니다. 이 나라들은 대부분 작지만 유엔에서는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죠. 타이완과 홍콩, 티베트, 신장, 그리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엔에서 이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게 중국엔 중요한 거죠. 지난해 왕 외교부장은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타이완이 아닌 중국을 유일한 주권 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팔라우와 마셜제도, 투발루, 나우루가 여전히 타이완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적인 측면인데요. 현재 태평양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을 포위하듯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드넓은 태평양으로 뻗어가기에는 장애물이 있는 건데요. 이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중국군이 장기적으로 태평양에서 발판을 얻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악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2022년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안보 협정을 맺었을 때 크게 경각심을 가진 이유입니다. I was concerned with the report about the Solomon Islands entering into a military agreement with China. That is alarming. I wonder if you have perspective on that, whether you know whether there's a military component. It is a military agreement, but will there be potentially a military presence in the Solomon Islands by the Chinese? With regard to the Solomon Islands, yes, we share the concern about this agreement. 또 지난달 솔로몬제도의 머네시 소가발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두 나라의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강화하기로 하고요. 치안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에 항로를 내주는 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 간 태평양 전쟁 기간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는 솔로몬제도의 과달카날에서 벌어진 것이었죠. 일본의 남하를 막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만약 태평양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진다면 미국의 우방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인 괌과 하와이도 취약해질 수 있고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그리고 마셜제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특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 9월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 첫 정상회의를 열어 태평양 섬나라들이 실존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통가의 대사관을 연 데 이어 바누아투와 키리바시에도 대사관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limate change is an existential threat for the Pacific. And it's not an issue that only affects Pacific. It affects everyone, and so it's important for countries to see that. But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Pacific handles these issues carefully. The last thing we want is that countries in the Pacific are used against each other or used as pawns. 미국과 중국이 각자 태평양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경제와 기술, 안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세계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